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고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환경 호르몬의 반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심각해진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 호르몬, 이걸로 인해서 인간이 이제 갖가지 온갖 질병에 걸려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 셀젤 전신 한증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담 자료로 잘 배우시고, 또 본인부터 또 고객들 모두가 다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잘 듣고 이것을 조심하고 멀리하는 거, 이것을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환경 호르몬. 그 다음에 언제나 구독과 이 알림 설정 종에다 삭가 씌워진 요거 좀 눌러주세요.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볼 때마다 이거 한번 하면 돼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그다음에 좋아요는 볼 때마다 좀 눌러주시면은 저에게는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표를 보면서 제 설명을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같이 설명해 나가기로 합니다. 인간은 우리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공기라든지 물, 땅 이런 걸 오염시키는 가해자입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전통 밥상이 아닌 식품 첨가제가 첨가된 외식을 한다든지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을 먹인 육류,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어류, 양식류 등을 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을 먹인 육류는 그게 다 먹었을 때 그 고기를 말하자면 익혀 먹든 끓여 먹든 튀겨 먹든 구워 먹든 성장 호르몬이나 항생제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되질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구상에서 화학물질을 쓰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가축 사료에는 항생제뿐만 아니라 가축의 무게를 늘려 경제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성장 촉진 호르몬을 먹입니다. 제가 건미당이라는 식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담 삼아 잘 들으세요. 거기에는 40가지 한약재가 들어가는데 그중 하나가 녹용입니다. 그래서 녹용을 여러 군데 국내에서 키우고 있는데 일일이 찾아가서 내가 녹용을 다달이 많이 쓸 터이니 사슴에다가 성장 호르몬 촉진제 같은 것을 사료에다가 배합시켜서 먹이지 말아달라. 그게 녹용 뿔에 와서 다 혈액과 함께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녹용 전부 그렇게 사슴을 항생제라든지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먹이고 있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그 녹용 뿔을 갖다 쓸 수가 있나. 더군다나 뭐 러시아제, 뉴질랜드나 호주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뭐 알라스카 녹용 뿔도 그걸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외제는 수입한 녹용은 마른 상태에서 온다 이겁니다. 뭔 말이냐면 녹용의 가장 효과적인 그 혈액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리면은 이게 시커매져요. 잘 말린 것은 빨갛게 돼야 되는데 다 검게 녹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른 녹용이. 그럼 한의원에서 쓰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새카만 녹용, 새카매진 녹용은 변질된 겁니다.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녹용을 쓰는데 제가 잘 아는 후배가 마침 녹용을 키우겠다고 해서 너만이라도 항생제나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넣지 말아달라. 그러면은 내가 네가 생산된 녹용을 전부 사다가 내가 쓰겠다 했더니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겨울에도 자연방사에서 키우는데 여름에는 풀을 뜯으니까요. 그 야산에다가 풀어서 이제 키우지만은 겨울에는 강원도에다가 칡넝쿨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겨울에는 항상 칡넝쿨만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 후배가 하는 사슴 농장에 녹용을 생녹용입니다. 썰어서 냉동시킨 것을 사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건 심각하기 때문에
육류는 식물도 뭐 위험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육류는 참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미당은 오염이 되지 않는 약재만 쓰고 있습니다. 40가지입니다. 홍삼, 녹용을 포함해서 40가지 약재로 만든 게 건미당이고, 완미당은 홍삼, 녹용을 뺐습니다. 빼고 38가지로 만들되 버섯 종류가 많이 들어가고 다량으로 들어갑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성장 촉진제는 여성 호르몬 합성품으로서 여성 호르몬 합성품입니다. 가축이 거세된 효과를 보게 해서 여성 호르몬을 자꾸 먹인다든지 주사를 이렇게 놓을 때에는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니까 자동 거세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결국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빨리 살찌우기 위해 스테로이드 호르몬 계통의 성장 촉진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소는 풀을 먹고 사는 또 하나 초식 동물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소를 빨리 키우기 위해 풀이 아닌 곡물 사료를 쓰고 있어요. 이게 걱정입니다. 소는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유전적으로 초식 동물입니다. 즉 풀만 먹여야 돼요. 풀. 그런데 옥수수, 이것은 풀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옥수수 사료를 많이 먹입니다. 근데 그거 곡물입니다. 즉 곡물을 먹은 소는 먹긴 먹어요. 그런데 가스가 많이 찹니다. 위장에서 엄청난 가스가 차고, 그게 가스가 또 이제 장벽을 타고 스며들어 소의 그 스테이크라든지 살에 가서 말하자면 저장이 되는 것이 뭐가 저장이 되느냐,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저장이라기보다 살아요. 그 살에서 사는 거, 그게 식중독균의 대표적인 0150, 0150 그의 식중독균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또는 스테이크를 잘 익히지 않고 먹을 때에는 식중독에 걸려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결국은 그 0150 대장균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죽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곡물을 먹여서 그래요. 풀을 먹이면 소가 가스가 차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물을 먹이고 나서 소를 판매할 경우 있어요. 팔 경우 한 일주일간은 끊고 풀만 먹여보세요. 곡물을 없애고 풀만 먹이면 015균이 발생하지 않아요. 대장에서, 대장균인데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소를 갖다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풀만 먹으면 소 위는 4개입니다. 4개 위가 정상적이 되지만 곡물은 위에서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아 소화기관의 리듬이 깨지고 심한 경우 소도 죽기도 합니다. 소가. 소는 사람에게 풀을 먹고 싶다고 항명을 해보지만 인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곡물을 먹입니다. 소장에서 곡물 사료에 발효를 조절해주고 살을 찌게 할 수 있는 항생제를 자꾸 투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환경 호르몬에 조절이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우리 몸 조직이. 인체의 전체 혈액량에 비하면 한 스푼 정도에 불과한 호르몬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인체 내 많은 기능을 조절해버려요. 왜? 호르몬이기 때문에 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이 조절이 돼요. 예를 들면 뇌하수체 호르몬 또는 갑상선, 신장, 그 다음에 남여의 성호르몬 등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호르몬인데 혈액을 따라 전신에 퍼져나가서 근육이나 뼈나 젖샘, 자궁 등의 기관에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면은 교란을 시켜요. 체내에 들어가서 마치 호르몬처럼 내분비계를 교란을 시켜서 면역계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게 환경 오염 물질이 환경 호르몬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뭐 할 말 많습니다만은 대충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표로 갑니다. 그럼 환경 호르몬이 함유된 곳 한번 찾아봅시다. 의약품에는 호르몬 대체 약품이라든지 피임약 등 특히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들 많아요. 의약품에 또 항염증 작용을 한다 해가지고 병원에서도
웬만한 염증이 있으면 무조건 대량 투여를 합니다. 호르몬을. 엄청납니다. 가소제는 플라스틱 같은 것이 그 평평하잖아요. 원래는 이거를 구부려서 바가지나 또는 냄비를 만들거나 또는 바가지 또는 대야 양동이를 만든다든지 이 플라스틱 할 때에는 가소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연하게 만들어서 원하는 형태를 잡아주는 게 가소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세차의 내부 냄새라든지 랩, 접착제, 코킹, 화장품, 염색약에 들어가는 현색제라든지 살충제에 들어가는 분산제, 방충제, 향수, 분유병에도 들어갑니다. 분유병. 그리고 깡통의 안쪽. 우리 아들이 김포의 대형 플랜트 공장, 즉 전통 도자기로 화장품 용기도 만들고 어린아이 젖병도 만듭니다. 그것을 좀 사서 어린아이들 먹이세요. 우유는 아크릴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분유병에다가 타서 먹이는데 이 생수병 같은 것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된 분유병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따뜻한 우유나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반드시 가소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옵니다. 이게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분유병으로 우유 타서 먹일 때에는 환경 호르몬도 같이 먹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사장들 잘 들으세요. 젖병을 대중소 3가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만드는 제조 공장이에요. 전통 도자기로 판매하고 싶은 분은 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깡통 안쪽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깡통도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잖아요. 가소제가 들어가요. 이게 다 환경 호르몬이 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깡통은 통조림 깡통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입니다. 다이옥신, 이게 고엽제의 가장 위험 물질입니다. DDT라고 하죠. 우리 어렸을 때 이가 득시글거렸어요. 그걸 다 잡아 죽이는데 몸에 옷에 다이옥신 이것을 막 뿌리고 난리를 벌였습니다. 이 고엽제에 걸려서 크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제품이란 제품에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 플라스틱 좀 없애버려야 되는데 참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 각종 세제, 특히 화장품, 클렌저, 그 다음에 살정자제, 그 다음에 매니큐어, 헤어 제품, 기계에 쓰는 기름, 작물에 쓰는 세제, 세탁에 쓰는 드라이클링 제품에는 제제에는 이게 환경 오염 물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로 이 세제류가 이제 냇물로 바닷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강물로 이게 녹질 않아요. 용해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그것이 생선 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막 먹게 되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바다에 많아요. 왜 바다에다 그런 걸 던져가지고. 그래 고기를 한번 잡아서 연근해에서 잡히는 고기들은 배때가 째서 검사를 해보면은 살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회로 먹어버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을 게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다 누가 저지른 겁니까? 인간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은 화학물질, 중금속 이것이 쌓이게 되고 호르몬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배출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셀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긴 먹어야 되고 없고 먹었으면은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시킬 수 있는 동서양 의약품이 없습니다. 한 알만 먹어도 다 배출되는 거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동서양 의학으로는 이게 배출이 안 됩니다. 이것을 다 녹여서 제거해서 땀으로 빼내는 거 이게 셀젤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일주일에 2-3번은 전신에 셀젤을 바르고 한증하라 나 누차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건강을 지켜주겠다는 이 본사의 지독한 고집입니다. 목표예요. 건강 미인 창조 이것만 본사는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사권을 드리고 지사하지 않는 피부관리실들도 잘 들으시고 고객들을 건강을 생각한다면 내가 말한 것들이 하나의 상담 자료로 사용을 해서 셀젤 전신 한증을 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잘 해주셔서 건강한 사람도 몸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중금속, 발암물질, 화학물질 다 들어있어요. 이걸 빼내는 겁니다. 땀으로 다 배출시키는 것은 이 세상에 셀젤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기 바라며 상담 잘 해서 샵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